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문장에 두려움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히트맨이라는 영화예요. 권선우가 주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볼만한 게 너무 없었어요. 뭐 남산 뭐 하고 볼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재미난 거, 웃고 즐기는 거. 삶도 너무 진지하고 너무 이제 무거운데 그런 거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진지한 거 말고 재미난 거 보자. 그랬더니 그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히트맨. 히트맨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전직 국정원, 특수요원, 그것도 그냥 단순히 국정요원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아주 특수요원이 그 웹툰 작가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웹툰을 하고 싶었어요.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그림 그리고 만화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를 하여튼 일찍 죽어서 혼자 고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뭐 어른과 상대할 정도로 아이인데도 싸움을 아주 잘하고 깡도 아주 길게 센 거죠. 그걸 국정원 직원이 알아보고 걔를 키우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래서 살인 병기로 만들어요. 근데 얘는 웹툰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위장으로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그 신분을 숨기고 이제 다른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웹툰 작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죠. 너무 고생만 하고 구박받고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애들한테도 댓글은 왜 그걸 자꾸 연재하냐고 그러고 뭐 안습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막 공격적인 댓글을 쫙 계속 달리고 그럼에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딸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그냥 아빠 얘기를 좀 그려봐. 차라리 사람들 그걸 좋아해. 탁월해요 이 딸이. 이 딸은 뭐 하냐면 힙합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 힙합 리그 우리 뭐 있죠? 뽑는 리그 쇼미더머니 뭐 그런 거에 나가서 우승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서 딸이 얘기해줘. 아빠보다 내가 먼저 빨리 저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하고 그거 자기 삶을 녹여서 자기 쓰고 있다고 그래. 그걸 갖고 나갈 거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관상하고 올면하면서 자기 삶을 쓰기 시작합니다. 황당하죠. 이 황당한 얘기를 써야 되나? 국정농장에서 누굴 죽이고 막 이런 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먹은 김에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낸 게 아닌데 이제 술 먹고 뻗은 거죠. 근데 와이프가 그걸 재밌어. 너무 재밌고 이게 대박이라고 하면서 그걸 출판사에 보내버린 거예요. 국정원 이야기를. 국가기밀인데.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반응이. 인생이 바뀔 정도로. 문제가 생기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죠? 스폰 여기까지. 스포까지? 스폰 여기까지. 예. 하여튼 그 과정들이 재밌어요. 아직 안 봤는데. 예. 꼭 볼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라고 그래요. 왜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진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솔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봐주고 누가 그거를 하는데 자기의 삶인데 그 딸이 그거를 알아서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찌질한 아빠인 거예요. 딸에게. 그래도 그 찌질해도 그것들을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진솔해서 그런 거죠. 진솔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다양한 삶을 살지만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아요. 비슷한 어려움, 또 공간적인 한계, 자기의 시간적 한계, 능력의 한계, 돈의 한계, 뭐 이런 것도 다 어렵게 살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궁금하죠. 그래서 그 진솔성이 아마 공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글쓰기에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죠. 진솔하게. 제가 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냥 걱정 말고 올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쓰시면 돼요. 진솔하게. 저 올리시는 거 보면 뭐 저 창피하지만 친구한테 욕 엄청 먹어요. 어느 날은. 어떤 때는 제가 뭐 탈고 개념도 없고 초를 올려버리니까 너 맞춤법도 그렇게 틀려갖고 너 창피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시작하고 막 엄청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고쳐요. 맞춤법도 고치고 앞뒤 안 맞는 것도 또 고치고 제 글이 항상 똑같진 않아요. 어느 순간 가보면 다시 읽어보면 다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네. 처음 읽을 때 아이 뭐 저런 걸 올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하는 거예요. 자꾸 바꾸려고. 잘 쓰는 것보다 무엇이다? 잘 표현되는 게 중요하다. 글쓰기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글쓰기에 가장 큰 적이 있죠. 뭔가요? 글만 쓰려고 하면 굉장한 적이 생기잖아요. 뭐예요? 예? 잘 쓰려고 한다. 자기 검열이죠. 한마디로 얘기해. 작가가 서두에 얘기하잖아요. 자기 검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검열이 무엇입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입국자 할 때 입국 심사 하잖아요. 검열하잖아요.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뭐 무슨 물건 안 되고 뭐 안 되고 엑셀을 다 찍어보고 검열해갖고 안 되고. 그것처럼 이 글이 쓰면 이 글이 잘 됐나 논리적이 됐냐 맞춤법이 맞냐 그리고 이 글을 쓰면 사람들이 뭐 공격적인 댓글을 달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오픈 안 해도 창피하지 않을까부터 막 자기 검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물어요. 제 머릿속엔 두 마리 개가 싸우고 있다고. 뭐 하나냐 하면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격려하는 긍정의 개가 있고 한쪽에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부정의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싸운다는 거죠. 어떨 때는 긍정의 개가 이기고 어떨 때는 부정의 개가 이기고 근데 자꾸 부정의 개가 이기러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겠냐. 그럴 때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그것에 어떻게 없앨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것에 먹이 주는 네가 문제가 아니냐. 부정적인 먹이를 왜 주냐는 거죠. 저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글 쓰는 데에는 두 가지 개가 있어요. 하나는 희열의 개입니다. 희열. 뭔가 완성했어. 이거. 뭔가, 이게 내가 표현 못할 이걸, 표현했어. 이 희열감. 그리고 뭔가 해냈다는 이 자부심. 뭐 이런 희열의 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검열의 개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맞춤법도 틀리고. 맨날, 앞뒤도 연결 잘 안 되고. 한 달 나게 여러 개의 생각도 있고. 어떡하려고 그래? 너 멘토인데 그런 걸 왜 써? 막 이렇게 자기 검열의 개야. 여러분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맨날 그래요. 그걸 올리고 나면 저는 대부분 탈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초보에 날려요. 뭐 어때?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희열의 개에게 먹이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나 해냈어. 역시 저는 뭐 딴 사람 비교하자. 예전에는 이런 쓸 용기도 못 냈는데 지금 하고 있어. 이거죠. 누구에게 어떤 생각에 먹이를 줄 것인가? 어떤 생각의 개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희열의 개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검열의 개에게 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글쓰기. 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글쓰기. 첫 번째, 자신감이 전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전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이 글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다, 유일하다.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또 비슷한 글은 있어. 희소성이죠. 여러분 도자기 이거 왜 비싸요? 조선 백자, 조선 청자 이게 왜 비싸요? 희소성이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막사발 아세요? 막사발? 일본에서는 이게 최고로 비싸요. 조선시대 흔해 빠졌던 서민들이 쓰던 건데 그게 차 문화랑 딱 맞으면서 글로 넘어가면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최고감이에요. 막사발. 우리는 생각도 안 써요. 우리는 백자나 청자 이런 걸 신경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틀리거든요. 희소성, 각자 희소성. 전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이 글은 나밖에 못 써요. 왜? 나는 혼자 살아요. 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내 글의 색채, 내 글 다 저밖에 없어요. 목표는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면 돼요. 어떻게? 여러 번 고치면 돼요. 방법은. 고치면 나아져요. 근데 고치기도 전에 뭐세요? 논리적으로 쓰려고 하고 잘 쓰려고 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걸로 쓰고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안 되죠. 후기? 여러분 후기 쓰면 뭐 저희 카페에 도움이 돼요. 다섯나비 카페에. 네, 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쓰면. 일단 정리가 되잖아요. 이 하나의 매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리. 이건 매듭이거든요. 매듭은 뭐냐면 복잡한 것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선을 복잡한데 정리 안 해놓으면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정리하는 매듭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책을 읽고 우리가 무엇인가 독서 모임을 하고 했는데 이걸 하나의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해요. 매듭 짓고 하나 남기고. 그렇죠? 그런 게 후기죠.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감 그냥 쓰는 거에 던지고. 5문장이면 어떻고 10문장이면 어때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저희 카페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삭제합니다. 댓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다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격적인 댓글 없어요. 저희 카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삭제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자신감 있게. 근데 오픈하지 않으면 자기가 여러 번 고치지 않아요. 저도 일단 올리잖아요. 틀려도. 왜 제가 마음에 들겠어요? 항상. 제 글, 저에게 마음에 드는 글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 번 고치는 거. 그리고 희열 있잖아요. 자신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책에서 뭐라 그래요? 결과가 아니라 뭐다? 과정에 중심을 주시라. 나는 발전하고 있어. 나는 발전하고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기개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글쓰기가 자기개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글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생각, 말, 글쓰기, 읽기 다 동일선상의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끌고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5년 걸렸어. 여러분, 글쓰기 전에 해본 적이 있나요? 안 했어요. 그럼 걔가 글쓰기를 정리를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이전에도 가르쳐 왔어요. 간단 글쓰기 가르쳐 왔어요. 저는 뭐 작가처럼 그렇게는 글 쓰지 못하고요. 한번 좀 뒤밀어보고 막 했는데 잘 쓰는 분께 제 친구가 이렇게 박사에게 혼났어요. 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도 또 뭐 하는 거예요. 내 글쓰기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언젠가 나가겠죠. 뭐 그런 거죠. 근데 결과에 중심을 주면 이렇게 못 써요. 그래서 그냥 과정이야. 내가 발전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장이 중요해요. 여기서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그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격려. 이거 잘 하시나요? 자신을 격려하는 거? 주로 비난하죠. 너 잘못하고 있다. 남들보다 더 비난하죠. 자신을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너 잘하고 있죠. 노력하고 쓰고 있고.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얼개를 좀 고민하십시오. 좀 쓰게 되는 사람은 얼개를 짜라. 이거 이제 그 다음 단계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전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막 쓰다 보면 이게 논리적인 글쓰기 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쓰는 게 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개를 짜야 돼요. 얼개를.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단락에는 한 개의 이야기만 써라. 아까 얘기했죠. 본계적 할 때도 본고타고 깨적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고는 본고대로 정리하시고 깨적은 깨적대로 정리하시고 일단 글쓰기 하겠지만 특징은 특징대로 모으고 그걸 제시어로 할 때 제시어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 그랬을 때 글이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갖고 얼개를 짜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는 거죠. 논리적인 글쓰기. 글을 쓰면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도 설득 당해야 되는 거고, 내 글에. 그러려면 어느 정도 논리성을 띄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런 얼개가 필요하죠. 특징을 막 쓰는데 이런 특징 같다가 저런 특징 같다가 하면서 또 느낌 썼다가 다시 또 특징 얘기했다가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후기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내용 설명은 내용 설명만 하시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은 느낀 점만 쓰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짧게 쓰기 하죠. 짧게 쓰기.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저는 짧게 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등학생 글쓰기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초등학생처럼 쓴다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 잘 쓴 글 보시면 깜짝 놀라요. 어른들보다 훨씬 잘 쓴 글 많습니다. 난 초등학생들 쓴 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수준이 낮은 거랑 쉽게 쓰는 거는 다른 거예요. 짧게 쓰는 건 쉽게 쓰는 거예요. 쉽게. 어떻게 쉽게? 읽히기 쉽게. 읽히기 쉽게 쓰는 게 좋습니다. 단문이죠. 주어,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예요. 그냥 끊어요. 그리고. 이거 예문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김혜란 씨의 칼자국이라는 책인데요. 153, 이게 쪽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24인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20여 년간 국수를 팔았다. 가게 이름은 만나당이었다. 어머니는 누가 제과점을 하다 망한 것을 인수해 간판을 그대로 사용했다. 손칼국수 가게에는 시골서 여자가 소자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였다. 칼국수 만드는 법은 간단했다. 소채, 바지락과 다시마, 파, 마늘, 소금을 넣고 중간에 면을 넣은 뒤 뜸을 들이면 끝입니다. 명확한데 짧지만 딱 좋은 날이 됐죠. 하나 더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김은 작가 이름입니다. 새벽 순찰길의 바다 안개는 보이지 않는 바다 저편의 냄새를 실어다 주었다. 새로운 싸움을 예비하는 새로운 시간이 안개에 실려 내 몸속으로 스쳤다. 바다에는 지나간 것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바다는 언제나 낯선 태초의 바다였다.
수평선 너머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 그 시간은 싸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맑은 시간이었다. 뭔지 몰라도 확 느낌이 오죠? 그렇죠? 싸움의 전초적인 문장에 힘이 있죠. 생생하죠. 짧게 쓰기. 우리는 교과서에서 만연체들을 너무 많이 흡수했어요. 만연체는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논리로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뭔가를 계속 설명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독일어 번역들이 이런 것이 많아요. 철학을 번역하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짧게 못 끊어서 그래요. 번역책을 볼 때 저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여러 개나 나오는 건 집어 던집니다. 안 본다는 뜻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그쪽밖에 없으면 봐야죠. 원문을 같이 놓고 봐야 돼요. 번역할 때도 짧게 서는 걸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머리에 담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문장을 쓰는데 어려울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문장이 무엇인지 모르고 글쓰기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실체를 모를 때 느끼는 거거든요. 실체를 알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훨씬 그것의 두려움을 능동으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쓰기가 저는 깊이 있는 사고와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삶에 있어서 힘을 주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짧은 글쓰기, 또 잘 읽히는 글쓰기, 자신감 있는 글쓰기 같이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시죠.